위에 봐. 얘들아, 대우법이라고 나와 있고 귀류법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혀내는 과정이었어. 설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우법이랑 귀류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일단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보이면 제일 좋은 건데, 근데 바로 안 보이니까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참인 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을 대우법, 귀류법을 이용해서 참임을 밝혀내고 싶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컨셉을 그렇게 잡아야. 너 낙서하는 거 아니지? 다가 낙서하면 안 돼. 나 낙서 다 검거. 낙서 다 검거할 거야. 낙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대우법이란 건 뭐냐, 얘들아. 우리 잘 봐봐. 대우법은요, 우리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어. 그 참인 거를 우리가 저렇게 큰 화살표 써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러면 무조건 대우의 성질에 의해서 not Q이면 not P다도 무조건 참인 거거든요. 이게 왜냐?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는 진리집합 P가 Q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포함 관계를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이게 성립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not Q이면 not P다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는 거야. 포함 관계 때문에. 따라서 이 녀석이 참인 것을 밝혀내면 논리가 이거야, 얘들아. 내가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이 녀석이 참이라고 썼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명제도 참입니다. 요 논리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 문제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82번에 소문항 1번 먼저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인 것을 증명해 달래요. 자, 저 명제를 봐봐. 우리가요, 이 명제 자체로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하면 돼. 근데 문제 발문을 보면 얘들아,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대우법을 쓰란 얘기야. 이게 문제에서 얘들아 힌트를 어느 정도 주는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명제가 참임을 그냥 밝혀내고 돼도 아니면 귀류법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는 대우법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아, 시험장에서는 뭐로 증명하라는 말이 없어. 그냥 다음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라고 해. 그럼 이제 학생들 역량을 보는 거야. 이거를 대우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시험장에서 저걸 봤을 때 너네가 대우로 서술형을 쓸 수가 있어.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조심해야 돼. 잘 나오는 소재야. 자, 대우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 대우. 자, 대우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이 녀석은 똑같이 와. 자연수 n에 대해서는 뭐 부정 취할 게 없어. 전제 조건이라 그래. 그 다음에요, 여기를 봐야 돼, 얘들아.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다. 즉 p면 q이다 꼴이죠.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다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뒤에 거를 부정 취하고 앞으로 당겨올 거야. 그러면 n이 홀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짝수의 반대는 홀수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n제곱도 홀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 이해돼? 부정취하고 자리 바꾸고야.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n이 홀수라면 n제곱이 홀수인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증명, 이렇게 적는 거야. 증명하는 과정이야. 우리가 n이 홀수이므로 n이 2k-1이라고 하자 하면서 단 k는 자연수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이제 K가 1, 2, 3, 4 이렇게 가면 N은 1, 3, 5, 7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홀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일반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어. 그러면 N제곱이 홀수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N제곱을 직접 구해보시는 거예요. N제곱 구해볼게요. 구하면 이 녀석 제곱 때리면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냥 생짜로 제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2로 묶을 거야. 2로 묶고 여기서 모시기에 마이너스 1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플러스 1을 만들어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잘 봐봐. 여기 내가 플러스 1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여기가 2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 근데 봐봐. K가 자연수야.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지. 그러니까 날라가네? 그럼 그냥 1만 남지. 그러니까 n제곱이 1이 되니까 홀수 맞네?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2 이상의 자연수가 됐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2차 부등식에 의해서 저 2K제곱 마이너스 2K는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1보다 큰 값에서는 이 녀석들이 다 양의 자연수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인 거야. 함수값들이.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꾼 다음에 n제곱도 지금 홀수네요.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녀석이 지금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므로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로 마무리 멘트를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걸 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저게 끝이에요. 대우를 잘 구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대우 구해봅시다. 자 실수 xy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거야. 이건 부정취하면 안 돼. 그 다음에요. 여기서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부정취한 다음에 앞으로 데리고 와.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로 바뀌어. 그리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부등호는 방향 바뀌고 등호 들어간다. 이거 이면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게 대우 명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좌표 평면을 그리세요. 자, 요 녀석에 해당하는 범위를 쌤이 표현해 볼게.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요. x는 1, y는 1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요. 둘 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봐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 세로선 기준으로 왼쪽에 색칠이야. 2, 4분면, 3, 4분면 쪽에 색칠되는 느낌이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3, 4분면, 4, 4분면 쪽에 색칠되는 느낌이니까 교집합은 3, 4분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이 되는 게 우리가 왼쪽 녀석입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색칠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저 x 플러스 y가 2보다 작거나 같대. 얘들아 그럼 자, 이 녀석은 우리가요.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자 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고 y좌표 2짜리인 직선이에요. 얘가 딱 여기 1,2를 맛있게 지나요. 싹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y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y 값의 입장에서 아래쪽에 막 이렇게 색칠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색칠되고 저 위쪽도 색칠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주황색이 저 초록색 안에 쏙 들어오는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참이겠죠? 따라서 이게 참이므로 이게 또 참이므로 이게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서술형 때 이거 그림 그려도 괜찮아요? 이미 내 제자가 그려서 맞고 왔어. 이 지역에서 맞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하셔도 돼. 이게 수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 여기 이 바운더리가 쏙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이렇게 증명하고 넘어갈게. 근데 얘들아 거기 해설지도 한번 볼래요?
얼렁뚱땅이야. 명제의 대우는 저거이고 이명제는 참이다 그냥 갈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안 좋아. 아마 깜짝 나갈 거예요. 학교에서 풀 때는. 막 당연하다잖아. 거의 당연하다급이잖아. X가 1보다 차라리 그 부등식이라도 좀 쓰던가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화내십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다시 그 개념 설명 파트로 가보세요. 221쪽. 자, 이제 귀류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귀류법. 얘들아, 귀류. 한자로 뭘 것 같아요? 너가 아는 귀가 뭐가 있어? 오? 그 같은 귀긴 해요. 의도했나? 좋아요. 그거 한자로 뭔지 알아요? 그 귀가? 너네가 아는 귀가 뭐가 있어? 그런 거 말고. 이 재밌는 녀석들아. 그런 거 말고. 귀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야, 너네가? 이 잼민이들아. 재밌어? 얘들아, 귀자는요, 우리 돌아올 귀, 회귀할 귀, 회귀하다 할 때. 그게 돌아올 회자에 돌아올 귀자예요. 회귀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귀궁. 귀환. 그렇죠. 돌아올 귀에 돌아올 환자예요. 귀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귀환 이런 거. 얘들아, 한자를 몰라도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나도 귀자는 솔직히 쓰는 거 까먹었어.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뭐였더라? 막 이런 거였는데. 이게 귀자일 거예요. 류는 뭘까, 얘들아? 너가 아는 류가 뭐 있어요? 류. 맞아요.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흐름을 되돌리다예요. 그래서 저거 발 3개 아니고 2개인가? 아무튼 저도 안 쓴 지 많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그래서 귀류라는 게 뭐냐, 얘들아? 흐름을 돌린다는 거예요. 말뜻 자체가. 그리고 흐름을 돌린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명제에서 봐봐. 자, 조건과 조건이 이렇게 합쳐져서 명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얘들아 가정, 요 뒤에 조건의 결론 이런 식으로 불렀었단 말이야. 맞죠? 내가 저걸 증명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증명한 방법은 뭐냐면 결론에도 부정취해서 앞에 쓰고 가정에도 부정취해서 뒤에 쓴 다음에 그게 참이다를 증명한 게 대우법이야. 근데 귀류법은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내가 P이면 낫귀다를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취해버려. 마치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봐봐. 내가 멋대로 결론을 부정했어. 근데 이 녀석이 구라래. 이 녀석이 거짓이거나 모순됨을 밝혀내는 거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기 전에는 참이었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서술 기법이야, 얘들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봐봐. 어떠한 가정을 세웠어. 이 가정 안에서 사는 거야. 얘들아, 너네 그 연역적 탐구 설계 막 이런 거 막 배웠잖아. 그 과학 시간에 너네가 통제 변인을 잘 설정해놓고 실험을 해.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막 뭐 결론을 너네가 그 찍어놓고 실험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막 실험하지. 근데 우리가 그 다른 걸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있는데요. 내가 이 원하는 결론을 부정시킨 거에서 내가 이 녀석이 거짓임을 밝혀내면 내가 원래 원했던 게 참이 되는 거예요. 자, 83번. 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임을 내가 증명하고 싶대요. 그럼 얘들아 봐봐. 너네가 이게 귀류법 말고 만약에 대우법을 먼저 생각했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무리수이면 뭐 루트 2가 아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부정을 취할 때 이 루트 2를 부정을 취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아다리가 안 맞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 봐봐. 내가 이 앞에 게 가정이고 요 뒤에 게 결론의 형태인데요. 내가 결론을 부정한 녀석을 한번 써보는 거야. 가정은 그대로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요.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유리수가 아니다로 끝났으니까 내가 이 결론을 부정한 거라고 가정을 때려버리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루트 2는 m분의 n이라는 숫자로 둘 수 있고 이때 단 m, n은 서로소인 그 다음에 뭐 유리수니까 음수도 되니까 정수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전제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m은 0이 아닙니다. 0이 아닌 정수. 왜냐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이게 지금 거짓인 것을 밝혀내야 돼. 그래야 원래 게 참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일단 제곱을 한번 때려요. 그러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고 내가 이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n제곱은 2m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봐봐. 얘들아 mn이 서로수인 정수래. 어쨌든 정수지. 정수야. 정수인데요. n제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들아 봐봐. 2 곱하기 m제곱이지. 근데 우리가 m제곱도 어차피 정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정수인데 앞에다가 2배 했으니까 얘는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한 게 2의 배수이려면 얘는 원래 2k 같은 거였어야 됐다라는 거야. n이. 그러니까 n이 2의 배수였어야만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k는 자연수, 뭐 정수, 뭐 이런 거 뭐 적어줘. k가 정수였어야 이제 n이 2의 배수인 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여야만 하니까 다시 대입을 해.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4k제곱이 2m제곱이 되어버려. 그러면 또 m제곱은 2k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야. k가 정수인데 제곱해도 정수고 2배 했으니까 m도 2의 배수였어야만 했네.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m이 2의 배수래. 그럼 여기 또 m이 또 2t 이런 거야. 그리고 뭐 t는 정수 뭐 이렇게 세웠겠지? 그래야만 식이 성립하니까. 근데 적어놓고 보니까 이상해. 왜? m과 n은 서로소인 정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n과 m이 둘 다 2의 배수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버리게 된 거예요. 따라서 모순이 되는 지점이 산생했죠? 그러니까 아유 이거 모순이네. 그러니까 원래 거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임이 판정이 됐으니까 요 녀석이 참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논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요 결론부를 이런 식으로 부정을 취한 거라고 가정하자, 아니라고 가정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여기 이 배수 이런 거 논리 잘 살펴보고 가야 돼. 이거 학교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서술형 내는 학교들은 잘 집중하고 공부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1번을 이용해서요. 명제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또 증명해달래. 얘들아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또 결론부를 부정을 취한 걸로 가정을 해버려. 그러면 내가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자 이렇게 된 거야. 유리수라 가정하자. 하윤아 옆에 가서 서 있어 줄 수 있어. 너 아마 머리가 나올 거야. 이 녀석이 유리수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녀석을 내가 뭐 알파라는 유리수로 둘게요.
단 알파는 유리수.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해서 그냥 유리수라 했음.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내용에서 얘들아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그랬어. 맞죠? 저거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루트 2는 베타야. 그리고 단 베타는 무리수임. 여기서 우리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 게 참이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한 거야. 물론 실수책이니까 얘들아 무리수 또는 뭐 허수까지 되겠다. 엄밀하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두 식을 빼버려. 냉큼. 그럼 좌변은요 여러분들 1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잘 봐. 잘 봐야 돼. 좌변은 지금 얘들아 1이야. 1은요 이거 무리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병원 가셔야 돼요. 얘 유리수예요. 근데 봐봐. 알파를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잖아. 그리고 유리수에서 지금 무리수를 뺀 거잖아. 근데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빼면 당연히 무리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거를 유리수라고 나와줬네? 그러니까 또 모순되는 지점이 발생한 거죠.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뺐는데 유리수가 나왔대. 그럼 애당초에 이 유리수라고 세팅된 게 잘못되었던 거네 하면서 이게 거짓, 따라서 이 녀석이 참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졸아서 이해 안 되지? 누가 조를 해? 무슨 데니까? 근데 너네는 좀 피곤하긴 하겠다. 너네 낮에 그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또 뒤에 본 수업도 들어야 되잖아. 그래, 힘내 얘들아. 어릴 때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와, 그래 학원에서 몇 시간을 있는 거야? 레전드네. 얘들아, 그 어릴 때 고생해 놓으면 괜찮아요. 나중에 고생 더 해요. 나중에 나이 먹고 고생하는 것보다 나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 너네는 괜찮아. 그래 졸 거면 차라리 지금 졸아라. 뒤에 졸지 말고. 여기 어차피 들어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뒤에 함수 파트 할 때 좀 집중하세요. 알겠죠? 그래. 그 체력을 보충해 놓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기류법 끝났고요. 이제 3단 논법 갑니다. 얘들아 3단 논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중2 도덕 시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3단 논법. 무튼 얘들아 3단 논법이 뭐냐면요.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요. P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게 3단 논법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뭐 논리적인 증명법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그럼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라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R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가 부분집합 포함관계에 의해서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R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일 때 우리가 P는 R에 속한다. 따라서 P면 R이다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규명하는 게 3단 논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는데 얘들아 대표적으로 84번처럼 저렇게 그냥 부분집합 호환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그게 성립하도록 하는 뭐 부등식에 막 이런 걸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골라달라. 자, 기억 문제 볼게요. 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not R이 not Q이다가 모두 참이면 이거이면 P면 R이다도 반드시 참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둘 다 부정취해져 있으니까 대우명제를 쓰고 싶어. 이게 참이라면 우리가 Q면 R이다도 참인 거거든. 바꿔주고 부정취하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어때? 이거 기본꼴 아니야? P면 Q, Q면 R이면 P면 R이다 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맞지? 이렇게
똥똥 똥똥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맞물리는 꼴로 나오게 됐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P면 not Q, 그 다음에 R이면 Q가 모두 참일 때, 이 녀석들이 모두 참이면 명제 R이면 not P다도 참이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시작점을 맞춰야 돼.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게 R이면 not P다잖아. 그러면 R이면이 나온 명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야. 그래서 R이면 Q인 건 참은 맞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Q를 받아주면서 나피로 가는 녀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딱 보이죠? 이 녀석을 대우 때리게 되면 Q이면 나피다가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R이면 Q인데 Q이면 나피니까 R이면 나피가 참이 되는 거겠죠. 이해 가능? 이해 안 된다 있어요? 다 납득되세요? 좋아.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P면 R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가 참일 때요. 명제 not P면 Q도 반드시 참이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자기 시작점이 not P야. 그쵸? 그러면 내가 not P를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not P가 시작점인 게 없어요. 맞지? 왜냐? 쌤 이거 부정 취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러니까 대우 취하면 not P가 끄트머리로 가. 그래서 시작점이 안 맞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시작점이 안 맞는 거 납득되니? 그래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럼 좀 쫄리잖아, 너네가. 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겠지. 이 녀석이 나피로 시작하는 건 실패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우를 때려서 내가 이 녀석은 되는지를 한번 더 봐. 이것까지 없으면 찐빼이로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낫큐로 시작하고 싶은데 또 여기를 대우치하는 순간 낫큐가 또 끄트머리로 가.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둘 다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증명할 수 없어요. 참임을. 그래서 땡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뭐 디귿 뭐 저 해설지처럼 뭐 안 해도 돼요.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증명해 주시면 이 녀석은 증명이 다 끝나고, 자, 그래서 이쪽 파트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 풀어 오시고, 자, 그다음에 절대부등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근데 얘들아 여기는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부등식 진짜 중요해.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느낌? 고2, 고3 가면. 그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암암리에 많이 배웠어. 여러분들이 그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막 뺀 게 양수다. 뭐 A랑 B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그 A에서 B 뺀 게 양수면 A가 B보다 크고 뭐 이런 거 막 겁나 하고 오지 않았어? 막 둘 다 양수일 때는 뭐 제곱 해가지고 뺀 게 뭐 양수면 뭐 왼쪽 게 더 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암암리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부담을 갖고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일단 절대부등식 자체가 뭔지. 자, 절대부등식이란 건 뭐냐면 x에 뭐가 들어와도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 뭐 우리 뭐 절대기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왕셈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대. 그럼 이제 저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x축 위에 항상 떠있네?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네 이런 느낌이야. 너네는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면 더 이해가 될 거야. 너네 지금 어디 배우니? 2차 함수 최대 최소 배워요? 그러면 너네 이제 수요일부터 또 공수 원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금요일까지 뭐 2차 부등식 좀 듣고 오겠네. 그럼 뭐 아다리가 맞겠네요. 그쵸? 야, 그럼 너네 뒤지는 거 아니야? 너네 그럼 10시에서 12시까지 공수 원 그거 듣고 12시에서 2시까지 그거 하고. 우와, 레전드. 따봉 드립니다.
말 안 되네. 월수는 내 타임이네. 여기서 사는 거네 그냥. 대박이다. 체력 관리 잘하세요. 내 타임이래 내 타임. 얘들아 여기서 내 타임 살아야 돼. 감당 안 되죠? 힘들겠죠? 그래. 너네는 새 타임이네. 그죠? 그래. 자 보자. 이런 식으로 X에 뭐가 들어오던지 싹 다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 깡패 부등식이야. 깡패 부등식. 이런 거 좋아하니? 그 다음에 절대 부등식이 아닌 녀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어서 x-1, x-2가 양수인 부분은 우리가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1, 여기 2이니까 1보다 작거나 아니면 2보다 큰 쪽에서만 x축 위에 있으니까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네 잘 들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거. 고스란히 나와. 응? 너네 내년에 피 안 보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그 뭐냐 개념 81, 235쪽 요쪽 보면요. 그 대소 판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겁나 뭐가 나와 있어. 이게 다 어릴 때 배우는 건데 근데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B보다 큰 것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큰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당연하게. A에서 B를 빼버리고 그게 0보다 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크겠지. 이 양만 시키면 되니까. 컨셉이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요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요. 내가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게 밝혀지면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야. 컨셉이. 그러면 내가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0보다 큰 것을 증명하면 돼. 내가 방금 얘기한 흐름을 잘 기억해야 돼. 야 너네 그냥 뭐 똑같은 거 적어놓고 뭐라는 거야 막 이럴 수 있는데요. 막상 문제 풀 때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논리는요. 내가요 A가 0이 아닐 때 내가 B로 나눌게. 자, B분의 A가요 1보다 큰 것을 규명하게 되면 이 녀석은요 A가 B보다 큽니다. 단 이때도 양수인 게 조건에 깔려야 돼. 왜냐면 B 곱할 때 부등호 방향 안 변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양수 조건일 때 A, B가 양수일 때 이거랑 이거는 꼭 잘 체크해 놓고 갑시다. 근데 얘들아 대수 배우는 친구들은요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지수함수에 대입해 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 얘들아 거기 근데 뭐가 엄청 많이 적혀 있거든. 그 녀석들은 뭐냐면 이게 둘이 서로 같을 때 A가 B보다 작을 때까지 그냥 다 써놓은 건데 그냥 우리가 저 부등호 방향만 좀 신경 써서 바꿔주면 뭐 똑같다는 거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번 싹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8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5B제곱이랑 그 다음에 4AB의 대소를 비교해 달래요. 얘들아, 직관적으로 대소를 비교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저 녀석에서 4AB를 뺀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딱 봤더니 얘들아 봐봐. A제곱 마이너스 4AB 이런 게 있으니까 뒤에 4B제곱이 있으면 뭔가 완전제곱씩 나올 것 같아. 이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5B제곱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냐면 4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이 합쳐져서 A 마이너스 2B의 완전제곱이 되고 남은 거 B제곱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납득돼?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이 0보다 직관적으로 어떻냐면 자, 0보다 클 것 같지 않니?
실수를 제곱한 거가 지금 이렇게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 두 개를 더했으니까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이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있잖아. 조심해야 돼.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등호 성립 조건이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매번 적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들아 잘 봐. 이 등호 성립 조건은요. 이게 a-2b도 0이고 그 다음에 b도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0제곱 더하기 0제곱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무조건 양수로 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b가 0이래. 그럼 b가 0이니까 a도 0이 됐겠네? 아,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a equal b equal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까지 적어줘야 완벽합니다. 이거 안 적으면 서술형 깎여요. 이런 식으로 등호 성립 조건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볼게요. a가 양수, 그 다음에 b가 양수일 때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b. 이 녀석의 대소를 비교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아이씨 내가 일단 빼볼까? 하면서 빼봤는데 소득이 없어. 정리가 안 돼. 막 선생님 이거 막 공통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안 돼. 이게 루트 a 플러스 b인데 이거 막 루트 a로 묶고 막 셀프로 막 루트 b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얘들아 루트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곱을 해서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아 제곱 빼기 제곱으로 증명할 때는 반드시 이 녀석들이 양수인 것을 먼저 규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루트에 양수가 들어오면 이 녀석 당연히 뭐 양수일 거 아니야. 루트 값은 우리가 뭐 양수라서 그래서 다 양수인 게 보장이 되는 거야. 0이 안 들어오니까. 왜? A, B에 다 0의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수에서 양수를 빼는 상황이니까 제곱 해가지고 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제곱한 것을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제곱에서 제곱을 뺀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하면 얘들아 a 플러스 b가 사라지고 2 루트 a, b만 남죠. 근데 a랑 b가 다 양수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양수기 때문에 전체도 양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따라서 내가요 제곱에서 제곱한 걸 뺐는데 왼쪽 게 더 컸으니까 원래 형태에서도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컸겠네요 이렇게 규명을 해주시면 되죠. 제곱 빼기 제곱을 했는데 왼쪽 게 컸대. 그러니까 제곱 전에도 왼쪽 게 컸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논리상 좋아. 그 다음에 3번. 자, 5의 저 뭐야 8제곱이죠? 5의 8제곱이랑 3의 12제곱을 비교해달래. 선생님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아 그냥 구하셔도 되죠. 그냥 구해도 되는데 얘들아 거듭 제곱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뭔가 나누면 뭔가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들아 둘 중에 뭐로 나누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얘로 나누고 싶어? 그래. 그 5의 8제곱분에 3의 12제곱이 과연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아봅시다. 아씨 이댕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 들 거 아니야. 얘들아 지수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지수가 지금 얘가 봐봐 얘는 8이고 얘는 12지. 그럼 둘 다 4의 배수다. 보이세요? 둘 다 4의 배수라서 내가 이 아래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5의 제곱의 4제곱으로 바꾸고요. 아래 거는요 3의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아 요거 이해된다 그쵸? 그럼 얘들아 밖에 이제 이 4, 4가 공통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밖에 빵 4제곱으로 묶으면 5의 제곱은 25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27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거기 얘들아 25분의 27은 1보다 커 작아? 크죠? 그러니까 야 1보다 큰 녀석을 4번 제곱하면 어쨌든 1보다 크지 않겠니? 그러니까 원래 게 이렇게였던 거죠. 잠깐만 아씨 5의 8제곱으로 나눴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 녀석이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 녀석이 1보다 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컸겠죠? 이거 이해가는? 5의 8제곱은 양수니까 넘어갈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그러니까 5의 8제곱이 3의 12제곱보다 작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들아 그냥 계산해봐도 작아.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얘들 5의 8제곱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5의 4제곱이 얼마야? 625예요. 625야. 그런 다음에 625에다가 제곱을 때린 거야. 그럼 대충 얼마 나오겠어? 뭐 한 40만 언저리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600 하면 36만인가? 3만 6천인가? 36만이지? 공 4개 붙고 36 붙으면 36만이네. 맞지? 근데 거기보다 좀 더 클 거 아니야. 뒤에 25가 도와주니까. 그리고 25의 제곱만 또 따로 볼 생각?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자, 요 녀석은요. 얘들아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근데 81을 3번 곱하는 거야. 훨씬 커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 녀석이랑 이거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얘 9 곱하기 9 아니야? 쪼개서 99 넣어주면 여기 이거 얼마 정도 돼? 729 되지 않아? 729 곱하기 729야. 근데 얘는 625 곱하기 625야. 그럼 당연히 얘가 크겠지.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그냥 빨리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노름이잖아. 그래서 이 뭐 곱하기 뭐를 같은 개수만큼 맞춰주면 돼. 얘들아 꼭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아까 25의 4제곱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25 아니었어? 근데 얘는 27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7 아니야? 그러니까 야 20 큰 녀석 4번 곱한 게 더 컸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직관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쪼갤 때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숫자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세팅하는 게 더 편해서 나는 625랑 729로 비교했거든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겠죠. 근데 뭐 학교 서술형 때 이렇게 풀면 뺨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잘 기억하세요. 혼자 풀 때는 이제 저렇게 논리적으로 쌤 처음 풀이가 논리적으로 푼 거고 두 번째 풀이는 살짝 좀 더 빠른 느낌으로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배워갑시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얘들아 거기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거기 앞에 막 여러 가지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막 변형할 수 있는 모양으로 문제를 그 개념 설명이 나와 있어. 근데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야 되는데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외워놔야 되는 건데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거 선행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너네도 마찬가지야.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왜 절대 부등식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절대 부등식일까? 자, 절대 부등식 외워야 되는 거야.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은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 녀석이요. 자, a제곱 뿔마 ab가 있다 보니까 자, 저 녀석은요. a의 개수를 뿔마 b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반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b제곱을요.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쪼갠 다음에 잘 봐야 돼. a제곱 뿔마 ab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드는 거야.
a 뿔마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4분의 3b 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녀석이 뭐의 제곱꼴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녀석도 실수의 제곱꼴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 두 개 더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단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등호 성립.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왜냐면 일단 B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이면 자연스럽게 A가 0이 되기 때문에 A equal B equal 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A랑 B가 이제 똑같거나 뭐 부호 다를 때 뭐 성립한다 뭐 이 정도는 가볍게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얘들아 복습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녀석이 정리가 되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꼭 적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요. a equal b equal c이면 이 녀석들이 싹 다 는영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괜찮아 얘들아. 너네만 조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보면요. 여기 다 졸아요. 다 졸아서 유일하게 한 번도 안 좋은 애가 민채 말고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다 졸아서 나는 이미 해탈했어 얘들아. 너네도 다 한두 번 다 졸잖아? 진짜 졸리면 나한테 내가 뭐 때릴 수는 없고요. 그냥 옆방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옆방 가서 자. 그러니까 내가 이게 꼭 주는 게 아닌데. 갔다 와. 이거 끝날 때까지 갔다 올래요? 푹 자고 함수 들을 때 오세요. 문 잠가 버리려고. 자, 1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는 걸 증명해 달래요. 그거 얘들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녀석을 A라고 두고 이 녀석을 B라고 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내가 아까 우리 풀었던 느낌처럼 있지. 내가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클지 모르니까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나누거나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뭔가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A-B를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인데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삐삐 이렇게 쪼개버릴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정리를 하게 되면 A-B의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이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A랑 B가 다 0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등호 성립 조건까지 딱 체크해주면 나 이거 성립하네. 그러니까 원래 거 성립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 녀석이 뒤에 녀석보다 크거나 같았다. 증명 완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2번은 반갑죠? 왜냐하면 이제 A, B, 0 이런 조건에서 루트 A 마이너스 B가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큰 것을 증명해 달래요. 증명해 달라 그랬으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A, 요 녀석이 B라고 두고 내가 A 빼기 B를 할지 아니면 제곱해서 뺄지 뭐 나눌지 고민하는 건데 루트가 있을 때는 거의 다 제곱 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적게 되면 A 마이너스 B로 그대로 튀어나오고 빼기 각각의 제곱해 주면서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런 식으로 적히겠다. 괜춘?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요. 잘 봐.
a 날라가고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2루트 ab거든. 그러면 2루트 ab에 마이너스 2b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괜찮니? 내가 이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뭐 어떻게 알아? 놀라운 발상을 하셔야 돼요. 이 b라는 녀석을요, 루트 b 곱하기 루트 b로 쪼개서 생각해야 돼. 홀리.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가 이 루트 b가 되고요. 앞에 녀석 남는 거는 루트 a밖에 없고 이쪽에는 빼기 루트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거는 외워놔야 돼. b는 루트 b 루트 b. 이것도 많이 나와. 그러면 a가 b보다 크고 라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녀석도 자연스럽게 0보다 큰 거예요. 같아질 수 없어. a랑 b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 녀석도 뭐 양수니까 그냥 뭐 0보다 크겠지. 따라서 전체도 그냥 0보다 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니까 a는 b보다 큼이 증명의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등호가 없는 거야,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없어요. 애당초에 등호가 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나와.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다. 네, 좀만 힘내세요. 좀만 힘내. 여기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해. 모의고사 내신 다 킬러 파트입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얘들아 조화수열까지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화수열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그냥 들어만 놔. 우리가 자 산술기하 평균이 메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화평균이라는 용어가 있어. 여러분들이 통계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평균 있잖아. 중딩 다 배우지 않았니? 통계? 너네 평균 정도는 배웠죠? 그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교육과정 몰라서 그래. 자, 우리가 다 배우는 평균은 산술평균이야. 더해서 반띵. 유산슬이요? A랑 B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산술평균이다. 근데요, 여러분들 기하평균은요, 우리가요, 루트 AB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야, 그냥. 너네가 모르는 평균의 정의예요. 저거는 이제 얘들아 좀 언제 쓰이냐면, 저 데이터 값이 좀 많이 클 때 사용하는 평균이야. 그러니까 막 2의 8제곱이랑 2의 16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산술 평균으로 구하면 뭐 거의 2의 16제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이라는 역할을 못 하거든. 데이터의 측면에 있어서. 야, 얘들아 2의 16이면 존나 큰 거야. 미안합니다. 2의 16제곱 진짜 커. 근데 그게 2의 8제곱은 끼케야 256밖에 안 되지. 근데 2의 16은 2의 8제곱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겁나 크겠죠? 256이랑 256의 제곱의 평균을 내면 거의 여기 찍힐 거 아니야. 산술 평균을 내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울 때 많이 쓰이는 평균이에요. 대학교 가면 이제 기하평균이 많이 쓰여요. 화학 같은 거 배우는 사람들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조화평균은 얘들아 역수의 평균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얘기하는 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하면 AB분의 A 플러스 B거든요. 맞죠? 이거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녀석에다가 이제 평균을 때린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이렇게 내는 평균을 그냥 조합평균이라고 정의했대 얘들아. 저거는 쓰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데이터 값들이 소수점일 때 많이 쓰여요. 왜냐면 소수점을 내가 역수치해주면 얘들아 좀 커질 거 아니야. 거기서 평균 낸 다음에 다시 좀 원상복구해준다는 느낌인데 이 데이터는 잘 다룰 일이 없을 거예요. 나도 많이 안 써봤어. 조합평균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학이나 화학 같은 거, 뭐 약학 이런 거 다 배울 때는 주로 기하평균 많이 쓰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들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용어 자체가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여기 한 번 더 적어주면 이런 녀석들이 항상 부등호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이렇게 해요. 위에 게 더 크거나 같아요. 항상. 이거는 다 증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가 기하평균이나 조합평균 사이의 관계는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 쪽만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꽃꽂이를 하고 있어도 돼요. 좋네. 자, 이 녀석에서 내가 루트 AB가 과연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해 보는 거야. 근데 그냥 빼면 뭐 루트 때문에 뭐 정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곱 해가지고 서로 뺄 거예요. 그 양수인 게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야 얘들아. 지금 이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얘들아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각각 제곱을 해서 빼줍니다. 그럼 내가 제곱을 때렸어.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정리해 볼게. 그러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B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귀염 뽀짝하네. 자, 이 녀석은 잘 봐. 4분의 마이너스 4AB야. 맞지? 통분해버리면 이 녀석이 갑자기 여기 플러스 2AB랑 촥 정리가 되면서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남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면 이 녀석은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괜찮아? 그리고 단 A 이퀄 B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적어주는 거. 둘이 같아지면 0이니까. 이거 괜찮겠어? 그래서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둘이 똑같을 때입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해봐 얘들아. B가 A가 됐다 치면 2분의 2A니까 A죠. 여기는 루트 A 제곱이니까 A죠. 양수니까 A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성립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술 기하평균은 무조건 외워둬야 돼. 이거 쓸 일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조합평균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는 그냥 뺐네요. 뭐 그래요. 뭐 저렇게 하셔도 되고. 알바노. 자, 80번 넘어갑니다. 자, 87번. A, B가 모두 양수일 때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1번. A 더하기 A분의 4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증명해 달래. 자, 그러면 얘들아, 양수가 더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산술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잘 봐. 이 녀석 잘 봐. 내가 이 녀석을요. 앞으로 어떤 식을 주로 메인으로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잖아? 대소관계가 성립하잖아? 2를 저쪽으로 넘기면 둘이 더한 거는 2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두 양수를 더하면 이제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에 2배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말로 외워. 그래서 두 양수를 더했네. A가 양수니까 A도 양수고 A분의 4도 양수잖아. 두 양수를 더한 녀석은요. 크거나 같아. 뭐보다? 두 녀석의 곱보다 2배 한 개. 루트 씌운 거에 2배 한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야. 근데 A랑 A분의 1이 서로 사라지니까 4밖에 안 남아. 루트 4는 2야.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가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따라서 증명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녀석이 4보다 크거나 같은데 문제에서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해 달래. 그러니까 그냥 증명 완 그냥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역수의 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4보다 또 크거나 같은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여러분들아, 이걸 한번 같이 보자. 이 녀석에서 내가 바로 산술기하를 쓰면요, 살짝씩 모양이 안 예쁩니다. 왜냐? 루트 안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이 녀석을 한 차례 전개를 해놓고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봐봐. 전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예뻐져. A랑 A분의 1 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분의 1 곱하면 B분의 A고요. 그 다음에 B랑 A분의 1 곱하면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B분의 1 하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에 플러스 2입니다 까지는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값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에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면 돼요. 왜냐? 곱하면 다 사라지거든. 이 녀석이 2배의 루트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러면 1만 남는 거 혹시 보이니? B분의 A랑 A분의 B 곱하면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 녀석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걷다가 2를 더 더해주면 4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증명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산술기하 편견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랑 양수를 더한 게 보이면 이제 산술기하 편견 써서 열심히 구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야. 자, 88번 88 가봅시다. 자, A, B가 둘 다 양수일 때요. 방금 본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A 더하기 B랑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얘들아, 얘도 그냥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B분의 4A랑 그 다음에 A분의 B랑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됐겠다. 여기까지 이해된다. 그쵸? 그러면 잘 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걷다가 플러스 5만 해주면 되는 게 보이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산술기하를 때릴 거야. 2배의 루트 이 두 녀석의 곱을 구하면 딱 아내가 4로 예뻐집니다. A, A, B, B 다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5를 더해야 되잖아. 1 더하기 4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추가해주면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체 값은 9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9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자, 최소값은 9고요. 등호 성립조건 같이 공부하고 갈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썼어. 맞죠? 그러니까 이 두 양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두 양수가 서로 같을 때야. 그래서 B분의 4A가요. A분의 B랑 서로 똑같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B제곱이 4A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B가 2A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그래서 B가 2A일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 까지 적어줘야 돼.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정확한 값은 몰라요. 구하려면 구해요. 근데 굳이 구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어려워 얘들아. 이거 집중해야 돼. 자, 2번 볼게요. 뭐 증명하래? 2A 더하기 3B가요. 12로 값이 딱 정해져 있는데 A, B의 최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A, B가 나오는 모양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면서 2A 플러스 3B 자체가요 크거나 같은 거야. 뭐보다 2배의 루트 2A 곱하기 3B니까 6AB보다요. 얘랑 얘가 한 덩어리씩인 거야.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루트의 얘의 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녀석이 지금 12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이 되고 2로 나눠주게 되면 6은 루트 6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또 루트 6으로 나눠주면 루트 6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루트끼리 대소관계가 있으면 이 a가 얘보다 더 작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b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힘들면 그냥 제곱해. ab가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그게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ab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되니까 ab의 최대값은 6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언제 최대를 갖는지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2a가 3b랑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2a가 3b랑 똑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인데 두 녀석 더했을 때 12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각각 다 6이었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라서 a가 3이고 b가 2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일 때 성립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등호 성립 조건 안 적으면 틀린다. 뭐야? 야 저기는 구체적으로 답을 안 구해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안 구해도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그냥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등호 성립 조건 이용해서 여기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함 넘어갑시다. 얘들아, 자 마저 하나 남았다. 하나 하고 쉽시다. 딱 깔끔하게 끝내야죠. 끝내는 게 맞아.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절대부등식은요 코시 슈바르츠 씨가 만든 부등식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얘들아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거야. 그래서 코시가 좀 더 기여한 바가 많아서 코시가 앞에 붙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녀석은요 일단 암기가 필요해요. 자, 아까는 얘들아 AB가 양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썼어. 근데 얘는요 AB, X, Y라는 요소가 실수일 때야. 그러니까 음의 실수 이런 거 다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부등식인 거예요. 자, AX 더하기 BY의 제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 이 1차식의 제곱은요 항상 작거나 같아.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X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XY를 제곱해서 더한 거의 곱보다요. 이렇게 이 녀석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들아 마치 이 느낌이야. 여기에 딱 보이는 제곱수가 이게 더 많잖아. 제곱 4번 때려 있고 여기 뭐 그냥 한 번 때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게 뭔가 더 클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런 맥락이 괜찮아요.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외우는 거야. 외워도 돼요. 늘 성립합니다.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얘들아 거기 아래 개념 어프로치 보면요. 이 녀석 전개한 거에서 이 녀석 전개한 걸 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완전 제곱식 하나 뻥 튀어나와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잘 봐 얘들아. 요 녀석에서 요 녀석 뺀 거야. 그러면 어떤 부등식이 나오냐면 거기서 ay-bx의 전체의 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여기에서 여기 뺀 게. 근데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은 것까지 오케이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녀석이 0이 될 때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되면 ay가 bx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얘를 정리하면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외우세요. a분의 x가 b분의 y랑 똑같을 때만 등호 성립.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등호 성립.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구나. 이거 왜 이렇게 될까 막 궁금해. 막 미쳐버리겠다. 궁금할 것 같아. 정확히는 직선과 원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거는 문제 풀면서 얘들아 내가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봐봐. 너네가 열린 마음으로 봐봐. 이걸로 나눠. 그 다음에 전체에 이게 제곱이 있잖아. 이거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거 원방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가르치려고. 어릴 때 혼자 막 그렇게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얘는 항상 원점 지나는 직선이라서 되게 예뻐. 얘는 중심이 원점이잖아. 패스. 너무나도 당연한 부등식이에요, 사실상. 내가 주말반에 설명 안 해줬거든요. 내가 근데 어릴 때 탐구한 건 그래. GPT가 없었던 시절 나는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놀았냐.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얘는요. 얘는 좀 어려워. 봐봐. x, y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제 ax 더하기 by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 녀석의 제곱한 게 항상 이 원방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뭘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원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저거는 얘들아 지금 저렇게 문자로만 보면 너무 힘들잖아. 이 문제에서 내가 저 언급을 한번 해줄게. 한번 잘 들어봐. 근데 얘들아 저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너네가 직방 원방 배웠으니까 까먹지 말라고. 너네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가 직방 원방이잖아. 진하게 공부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요. 얘들아 4일 때 4x 더하기 3y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얘들아 자, 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쓸 거야. 이 녀석에 주목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4x 더하기 3y의 제곱은요. 작거나 같대요. 뭐보다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보다요. 이렇게 일단 써놓는 거야. a, b가 각각 4, 3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잖아. 이거 그냥 공식 대입이야 얘들아. 이거 못하면 안 돼. 그런 다음에요. 이 녀석을 계산하면 얘들아 16이랑 9 더하니까 25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기 때문에 여기가 4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100이죠? 그치? 루트 씌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범위는 4x 더하기 3y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들아 실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보다도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는 거야. 그렇구나. 이해된다. 그죠? 이게 갖는 기하적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복습. 진짜 들으면 재밌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니까 오케이? 동의? 4x 플러스 3y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내가 이 녀석을 k라고 둘 거야.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동의하니? 그러면요, 나는 이제 무슨 행위를 할 거냐면 이 xy랑 이 xy랑 똑같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내가 이 직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y는 3분의 마이너스 4의 x에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짜리고 y절편이 3분의 k짜리인 직선인 거야. 근데 그 녀석이 이 원이랑 교점이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기울기니까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경계가 되면서 이 사이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야.
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래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K의 최대는 저쪽으로 갈 때고 K의 최소는 요쪽으로 왔을 때일 거 아니야. 왜냐면 Y좌편이 3분의 K니까. 이해가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이짜리니까 저 직선이랑 접하는 거에 수선해봐야 내려. 나랑. 그럼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 이짜리야. 동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들아 기울기 값은 탄젠트 값이라고 했어. 너네 오늘 삼각함수 배웠잖아. 지금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리고 2, 4분면이라서 탄젠트가 음수인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안 배운 친구들도 괜찮아. 내가 이거 기울기 음수일 때 그냥 여기 각 잡고 이 탄젠트 값이 3분의 4라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각이랑 똑같은 게 이쪽 각이잖아. 동의해? 그 얘들아 탄젠트가 3, 4라는 것은 여기가 5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길이비가 3대 5야. 근데 여기 내가 길이를 2로 알고 있잖아. 그 2에다가 3분의 5를 곱해주면 빗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빗변이 해당하는 길이가요. 2에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나오는 거라고. 이게 비율관계가 5분의 3이니까 역으로 돌리면 3분의 5고 원래 길이가 2였으니까 2에다가 3분의 5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3분의 10이지. 근데 y좌표는 3분의 k라 그랬지. 그러니까 k값이 10이 된 거야. 이게 존나게 홀리몰리한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k값이 10일 때가 최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된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0이었던 거지, 절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 사이에 다 들어오면 우리가 교점 2개씩 생기고 사이드일 때 딱 1개씩 접하고 그 다음엔 없는 거니까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훨씬 빨라요.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달리면 이게 압도적으로 빠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힘들어. 근데 내가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너네가 이제 직방 원방 배우고 왔잖아. 이런 거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코시 슈바르츠를 왜 배우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절대부등식임 외우셈 막 이러면서 가르치니까 이게 흥미가 없고 더럽게 안 외워지는 거야. 너네가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몰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직방 원방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겁나게 어려울 테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렇게 범위를 나타냈을 때 이게 직방 원방이랑 연관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앞부분도 복습하고 이제 또 말랑말랑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가 나의 바람이야. 자, 이번에는 얘들아 직선이 픽스가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딱 봐도 이거 아니야? 이 직선에 이 원방이 언제 접할까? 이거 따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일단은 단원에 충실하게 코시 슈바르츠 씨의 부등식을 쓰자고. 이 녀석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게 13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3이라서 이게 지금 169로 나오게 되고 이쪽이 25잖아. 25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25로 나누면 뭐 25분의 169 뭐 이렇게 잠깐만 3, 4가 아니지 3, 2죠. 쏘리. 여기가 2y네. 눈은 안 좋아 내가. 이렇게라서 여기가 13이라서 나누면 13 나왔겠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부등식을요. 내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뭔지 모르는 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 루트 13 이상은 되어야 이 직선이랑 만날 수 있어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존나 어렵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공부해야 돼. 자, 원점 있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3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짜리면서 y절편이 2분의 13짜리 거고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이 직선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래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분의
00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13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13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13이었다고. 그러면 중심이 0,0인 원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 될 때 처음으로 접한 거야. 저 직선이랑.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보다 커지면 이 녀석이 저 직선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족하는 범위가 생기니까 이 녀석의 범위는 1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 코시 슈바르츠 안 세워도 되고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게 좀 말랑말랑하게 풀 수 있어. 아니, 괜히 배우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막 이런 부등식이 있다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하적 상황에서 계속 쓰이는지를 공부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다. 쌤의 당부예요. 그래서 이게 쌤도 이거 막 수업 준비하고 막 연구하고 이럴 때 다 찾아보는데 안 나와 있어.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 꼭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쌤도 좀 많이 망설였어요. 망설였지만 그냥 쓰는 거야. 자, 얘들아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9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야? 빵꾸 뚫려 있네요. 위쪽에. 그쵸? 자, 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가 있는데 아하 입체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는 게. 조진 것 같은데. 망한 거지. 여기 뚜껑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점선으로 때려야 되네 여기를. 그렇겠죠? 와, 이렇게 생겨 먹은 거네. 아하. 그냥 대충 하자 얘들아. 피곤하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4짜리고요. 근데 부피가 100세제곱미터래. 그리고요, 옆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만원. 밑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2만원이래. 그리고 물탱크를 만들기 위한 최소 비용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이 밑판의 가로의 길이를 아는데 세로랑 높이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 길이를 x라고 두고 저 높이를 내가 y라고 그냥 두고 풀자 이거예요.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옆면부터 볼까? 옆면은 좀 디테일하게 구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요. 얘들아 이쪽이랑 저쪽이랑 달라. 보이지? 이쪽은 지금 얘들아 요 앞판 뒷판은 우리가 4y야. 동의? 얘들아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쪽이랑 저 뒤쪽. 그 다음에 얘들아 요 옆쪽은 xy예요. 근데 이게 두 개씩 있는 거지. 동의? 그 다음에 뭐 구하래? 물탱크를 만들기 위한 최소 비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옆면이잖아. 옆면은 10,000원이래.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리고요 이게 지금 뭐야? 밑면은 4x지. 근데 밑면은 20,000원이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잘 봐야 돼. 부피가 100세제곱미터야. 그러면 여기서 부피 관계식 구하면 4xy가 100이니까 따라서 xy가 25입니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동의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이 밑면이랑 옆면을 만드는 가격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이거 두 녀석을 더한 녀석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더해 봅니다. 자, 이 녀석을 다 전개를 열심히 했다라고 치면 이거 어떻게 되죠? 8x 더하기 8y 더하기 2xy 더하기 1 이렇게 되나? 더하기 1이 아니죠. 곱하기니까 그냥 생략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우리가 xy는 25로 알아냈으니까 여기는 그냥 50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동의? 그럼 내가 x랑 y 더한 녀석의 최소값만 알면 내가 그거의 8배 해주면 됨.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가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2 루트 xy니까 여기에 25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xy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80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걷다가 50 더하니까 13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네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130만 원이고 등호 성립 조건은 x랑 y가 똑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이해하셨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은 지금 얘들아 산술 평균을 활용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x랑 y가 다 뭐 5로 똑같겠지. 곱했을 때 25가 됐으니까 이거일 때 제일 싸게 견적내서 이제 이거 무탱크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 절대부등식까지 수고했고 잠깐 쉬었다가 함수 들어가겠습니다.